네, 안녕하십니까. 입문 강의를 맡게 된 고종원입니다. 네, 우리 이제 정식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중개사법의 전체적인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가장 줄기가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이제 37개로 잡혀 있습니다. 테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테마 1번은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가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거기 중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중개가 됩니다. 그 첫 줄에 있는 것처럼 3조에 규정된 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 3조에 나와 있는 중개 대상 물건은 부동산 얘기합니다. 토지나 건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일컫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갖다 줄이면 거래 행위하는 것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길지만.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 알선했을 때 중개다. 이렇게. 알선은 소개죠. 이렇게. 요 거래 행위가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서 쓰게 도와준 거. 요걸 중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개념이에요. 반드시 부동산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고 자동차를 갖다가 사고 팔게끔 알선했다. 그러면 중개일까요? 중개 아닙니다. 매매하게끔 알선했지만 중고 자동차는 여기 부동산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중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중개업이라고 있어요. 중개업보다는 글자가 하나 추가되죠. 중개업이다 이렇게. 중개업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그 다음에 보수를 챙겨가면서, 세 번째 중개하는 것을, 네 번째 업으로 했을 때 이걸 중개업이라고 그래요. 지금 네모 2번에 있는 거죠.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중개업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용어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중개업이 되려면 요 직업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뭘 갖춰야 되냐면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게 되고요. 돈 벌라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고. 여러 사람이죠. 이걸 여러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세 번째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중개업이 될 거니까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지 않고 어쩌다 한 건 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하면 그럴 때는 직업이라고 볼 수 없어서 중개업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연히 전세 한 건 했다. 그러면 그걸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로 1번에 두째 줄, 셋째 줄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니까 만약에 보수를 받지 않고 하잖아요. 이러면 중개업이 될 수 없다. 폭비 챙겨가면서 해야 됩니다.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안 돼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 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때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 자, 그 다음에요. 가로 3번은 뭐냐면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컨설팅은 이제 어떻게 부동산을 이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부동산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이 조그맣게 중개를 하더라 이겁니다. 땅을 팔아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의뢰를 받아가면서 보수를 챙겨가면서 이렇게 직업적으로 했다면 어때요? 컨설팅을 주로 하고 조그맣게 중개 활동을 했을지라도 의뢰받아서 보수 챙겨가면서 직업적으로 했다면 이것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로 3번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 3번에 보면 개업 공인인사는 누군가?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오픈한 이런 뜻이죠. 공인중개사다 이런 뜻인데 부동산 사장님을 뜻합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요한 징표는 등록이에요. 관청이 등록돼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네모 3번 첫 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등록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한 사람을 전부 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하고 부동산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하시면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자격증 따서 혼자 오픈한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차려가지고 오픈한 경우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옛날부터 자격증도 없이 중개업을 해오셨던 어르신들입니다. 복두방 할아버지를 이렇게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이라 불러요. 종류 세 종류. 공통점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공통점은 전부 다 등록이 돼 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모 3월에 보면 이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구별되는 게 공인중개사라고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는 누구냐? 이 사람은 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얘기해요. 자격증 따갖고 있으면 다 공인중개사. 써먹는 사람도 있고 안 써먹는 사람도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요. 다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초이면서 중요합니다. 네모 4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어요. 이 법.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어. 공인중개사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자격증 땄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 5번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 중에 보면 일반 직원이죠. 직원. 자격증을 갖고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자격증 없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 자격증 갖고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이라고 부르고요. 없이 도와주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 불러요. 두 사람 이렇게. 그러면 자격증 갖고 도와주는 사람은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중개 업무가 계약서 쓰거나 확인 설명해 주는 거 얘기합니다.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는데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못 보죠. 차이점. 그러니까 직원 중에 보면 실장님 중에 보면 증을 갖고 일하시는 분은 소공, 없는 분은 자격증 없는 분은 보조원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중개 업무를 뺀 나머지 보조 업무는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막 보조 활동은 막 사무실 뭐 청소도 하고 뭐 접수장 같은 거 적고 그런 거 얘기합니다. 자, 네모 5번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같은 거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자, 밑에 있는 보조원 갑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이 사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오죠. 자격증 없으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뭘 할 수 있습니까? 현장 안내. 이게 중개 업무를 못 하고요. 바로 보조는 중개 업무를 뺀 나머지 보조 활동을 합니다. 보조 활동의 예가 뭐예요? 현장 안내. 물건 보여주는 거요. 그 다음에 일반 서무 이렇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이런 거. 접수장 정리 같은 거 얘기합니다.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개 보조원 이렇게.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 테마 2번으로 가봅니다. 테마 2번은 중개 대상 물건인데요. 중개 대상 물건은 중개해주는 대상 물건인데 주로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내용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네모 1번에 보면 땅이 중개사물 됩니다. 땅. 뭐 설명드릴 거 없죠? 땅이 중개사물 된다. 네모 1번 땅덩어리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가보면 지역에 가보면 막 땅, 토지 뭐 이런 거 써놓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사물은 뭐냐면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은 건물. 근데 이 건물을 개념은 우리 판례가 얘기합니다. 토지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지붕이 있고요. 요거 벽이 있고요. 기둥이 세워졌어. 지붕, 주벽, 기둥이 세워진 거. 근데 땅에 붙어 있고요. 땅에 붙어 있는 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건물을 이렇게 봐요. 지금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그런 말 나오죠.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토지의 정착물로서 원칙적으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이걸 갖추면 혹시 이게 무허가라 할지라도 건물이고 그래서 중개사물 되고요. 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건물이라도 건물 맞아요. 중개사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가로 3번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세차장 구조물이 나옵니다. 세차하려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세차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거 있어요. 이건 이제 조립을 해놓은 거예요. 조립. 그래서 조립한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은 붙어 있어서 쉽게 분리가 안 되는 거. 이건 쉽게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 될 수가 없다는 게 가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얘기는 이런 겁니다. 가로 3번 읽어보시고. 가로 4번은 뭐냐면 아파트 분양권요. 아파트 분양권은 지금 짓고 있어요. 아파트를. 그런데 짓기 전에 벌써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동호수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결정됐어요. 정식으로 건설사하고 분양계약도 체결했고. 그러면 짓고 있습니다만은 거래를 허용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권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사법 제3조 2호에서 규정된 중개 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해도 이에 대해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파트 분양권은 장래 건물로 봐서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시면 임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개 대상 물건 중에서 임목이 나와 있습니다. 임목. 임목은 땅이 있을 때요. 여기다가 나무 심어져 있는데 이 심어진 나무를 등기를 한 겁니다. 등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임목이고 그때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임목 등기부. 땅에도 등기부가 있겠죠. 그러면 땅하고 요 등기된 임목은 별개 부동산입니다. 이게 부동산 두 개가 돼요. 임목하고 땅하고 이렇게. 그래서 임목 요것을 갑이 땅 주인인데 등기한 사람이 갑이었는데 나중에 요거 등기된 임목을 갖다가 을한테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을이 돈 주고 사서 등기부상의 명의를 을로 바꾸면 이때부터는 이 임목의 소유권자가 을로 바뀌게 됩니다. 소유권 취득. 임목의 소유권 취득 이렇게 돼요. 땅은 여전히 누구 겁니까? 땅은 갑 거예요. 그래서 임목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합니다. 매매를 통해서. 그래서 임목도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이게 네모 3번. 네모 4번의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은 이것은 뭐 실제 시험에 거의 등장이 안 해요. 그래서 글자 정도만 좀 봐두시고 나중에 이제 본수업일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마 2번까지 봤습니다.